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생활연구원 인스타그램 주소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청취자분께서 DM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사연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자꾸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해요. 아이 말 듣고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려면 1시간은 안 들어간다고 울고 불고 매일 나가고 매일 울고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애가 나가자고 하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힘들어서 들어오자고 하면 울고 정말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 모습 상상이 되는데요. 정말 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나가 노는 건 맞죠. 네, 나가 노는 건 맞는데 그런데 마냥 종일 그럴 수는 없죠. 낮에 잠깐 들어와서 쉬고 먹기도 하고 좀 에너지 충전도 하고 그렇게 나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자기 주장이 유독 강해서 한 번 나가면 그게 안 된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아이마다 다 일관적으로 오전에 몇 시간 되면 들어와야 돼. 몇 시 되면은 딱 우리는 여길 떠나야 돼. 이렇게 부모님도 더 아이만큼이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시면서 꺾지 않는 그 마음, 그걸로만 대체하시는 건 사실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적정 시간은 우리 아이의 체력과 그리고 나의 체력 그리고 지금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집집마다 다 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력 이거는 그날 내가 끝까지 놀 수 있다. 장렬히 놀고 쓰러지리라. 이게 기준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다음날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가 기준선이어야 해요. 그 기준선은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건 아니고 며칠 이렇게 이런 실랑이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가늠이 되고 거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적당한 시점에 휴식과 영양 섭취는 필요하죠. 엄마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실외에서 노는 거 좋다. 그렇다고 내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무조건 버텨주는 게 좋은 엄마? 그건 아니지요. 해가 떨어지면 들어와 쉬거나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 서로 간 감정이 얼마나 격해지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특히 우리 아이는 자기 주장을 더 오래 하고 표현하는 강도가 다른 아이보다 좀 세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반대로 엄마가 들어가야지 그랬을 때 별말 없이 따르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양 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간 정도 엄마도 아이도 조금씩은 내려놓고 또 조금씩은 속상하지 않는 그런 중간쯤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일단은 이건 좀 전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평소에 아이들의 욕구를 제한할 때 화를 줄이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부모의 원칙 이런 걸 전달한다는 거 사실 단호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전달하기까지 다른 상황에서 관계가 좋아야 잘 됩니다. 쉬운 말로 곳간에 쌀을 쌓아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놀이터에 갔다, 밖에 나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놀이할 때 그냥 지켜보시는 거 말고 함께 모래도 좀 만져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눈 맞추면서 좀 까르르 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포인트 1점씩 얻는 거 이렇게 관계의 득점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노는 동안 하세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아이가 그다음에 엄마가 하는 제안을 조금 더 수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라고 엄마가 하는 말 무조건 다 잘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좀 즐거운 시간 보내주고 나를 보면서 웃어준 그 관계가 좋은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믿고 가는 거죠.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졸리기 전에, 너무 배고프기 전에, 그 전에 예고를 하셔야죠. 우리 아이가 뭐 하나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좀 전환되지 않고 굉장히 몰입한다. 전환이 어려운 친구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더 미리 예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고를 하실 때도요. 우리 조금 있으면 갈 거야. 이것만 하면 갈 거야. 5분 남았어, 5분. 심지어 시간 개념이 없다고 더 잘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람 울리면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예고가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모래놀이 하고 난 다음 우리 집에 가서 거품 보글보글보글 놀이 할까? 우리 누구 좋아하는 간식도 먹고 엄마랑 떼굴떼굴떼굴 이불에서 막 굴러볼까? 우리 또 할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몇 시 되면 갈 거야. 여기 아저씨가 나가래.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다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할 때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어떤 개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전 선생님이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상하시죠? 선생님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좀 손들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릴 때는요. 좀 어리고 달래면서 키우셔야죠.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부모가 해야 될 일,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는 거, 건강을 챙겨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게 그게 능력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됩니다. 좀 더 먼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형님들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님들에게 그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뭐 가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거 지키게 하는 방법 또는 뭐 기본적으로 자기 것 챙기는 거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방법들도 굉장히 그런 정보 많죠. 그런데 그 방법을 알면 하루아침에 다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가 방법을 알고 어느 날 짠 하고 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놀이터에 나가겠다고 울고 떼쓰는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하세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에게 화를 좀 버럭하게 된다. 또는 어떨 때는 유기불안이라고 하죠. 너 이러면 엄마 간다. 괜히 진짜 가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아이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걸 무기로 쓰는 게 그게 아이의 불안을 더 조장하는 거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화를 좀 줄이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나중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거를 선생님 해봤는데 안 돼요 하고 마치 포기하듯 하시면 나중에 더 많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들어올 때쯤엔 이미 아이가 배고프고 너무 지쳐서 더욱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부모님들께서 좀 실외놀이 또한 미리 계획을 하시고 아이의 체력이 다 고갈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좀 쉬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오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외 놀이 욕구가 큰 아이가 한번 들어왔더니 엄마가 다시 안 데리고 나가네? 이렇게 각인이 된다면 아마 인지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엄마의 제안을 더 크게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루틴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어떤 약속을 만드시거나 너무 먼 거리 외출을 갑자기 하시거나 이런 거를 반복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랑 집 근처에서 금방 들어갔다 오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뭐 동네 놀이터라든지 산책길 이런 데를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반복적인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좀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지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진짜 엄마가 막 예고도 하고 다 했는데도 정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있죠. 네. 진짜 들어와야 되는 때를 아이가 잘 알아서 따를 거다. 이거는 사실 조금 너무 과한 기대치고요. 그건 어머니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들어와야 될 때다. 네가 아무리 이렇게 울고 하는 거 속상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속상한 너를 보는 나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어머니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좀 많이 겁을 하고 하더라도 아이랑 괜히 실랑이를 하고 전쟁하지 마시고요. 안고 오세요. 지금 안을 수 있죠. 지금 무거워서 못 안으시면 내일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고 오시면서 다만 꼭 하셔야 될 거는 괜시리 안고 오는 아이한테 너 이거 봐라 뭐 엄마 말 들어야지 울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화를 더 내시거나 갈등 상황에 서로 이제 놓이게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정한 그 정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서 더 가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게 예상이 된다. 이런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안고 오시면 됩니다. 안고 오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 속상하지 또 가자. 잠깐 쉬고 또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안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아이 앞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씨름하느라 힘드신 분이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는 감정 표현의 모델링. 어머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이가 보고 배운다. 사실 이게 모델링인데요. 평소에 하는 감정 표현의 모델링.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는 아주 크게 울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도 강하게 반응만 해요. 라고 마치 되게 하소연하듯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굉장히 어린 신생아인가요? 신생아기가 아니라 아이가 양육자와 상호작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바꿔보기도 하고 전략들을 시도해보고 그런 그 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어려운 신생아기가 아닌 이상 원래 크게 우는 아이가 계속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격하게 반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죠. 아이의 감정이 격해진 그 상황에서 엄마가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더 큰 소리로 기선제압하듯이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단호한 건 공포스러움이나 무서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단호함은 엄마가 이렇든 저렇든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굽히지 않는 것,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거기서 아이가 느껴지는 게 단호함이죠. 말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한 대로 상황을 진짜 그렇게 엄마가 계획한 대로 가는구나. 이때 아이가 느껴지는 게 단호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세게 얘기하고 더 크게 아이를 좀 공포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공포 자극이 섞이면 아이가 이해하는 그 얘기가 오히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는 감정 표현하는 법을 엄마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모델링인데요. 엄마가 일단 당황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당황하는 나의 감정 그거를 이렇게 모두가 격하게 표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장기적으로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아이들에게 전략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대단한 엄마도 결국 그렇게 화가 나고 당황할 때는 버럭 소리를 지르지. 그러면 그 앞에서 말을 들은 아이는 그게 나였는데도 마치 이제 유체 이탈하듯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제일 마지막 상황에는 버럭하고 화를 내고 무섭게 얘기하는 게 가장 그 엄마의 뜻을 관철하기 효과적인 전략이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엄마의 말투, 걸음걸이 당연히 따라하잖아요. 그거보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장 잘 따라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신 분들 어떡해요. 제가 참다 결국 어제도 소리 질렀는데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게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우리 아이 감정 망쳐놨으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앞으로 하실 게 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앞에 아직도 엄마, 나는 엄마에게 배울 게 많아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실 날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일 후회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요.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곰도 쑥, 마늘 그거 먹고 100일을 기다려서 사람이 됐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